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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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게요, 우선 찌시마는 그 조선하고 무역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예, 전쟁 때문에 그 관계가 끊겼잖아요. 근데 자기네가 잘못했지만은 어떻게든지 관계를 회복해가지고서 그 생존의 길을 찾으려고 이미 임진왜란이 끝나자마자 그 포로들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엄청 노력을 해요. 그러고서 이 위에 있는 박구후, 그러니까 이에야스 이쪽에도 이제 계속 설득을 합니다. 그 서로 좋게 지내지만 된다고 뭐 등등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일본도 당시에는 조선하고 적대적으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정권이 금방 수립됐기 때문에 그 국내를 단단히 다져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조선과의 외교를 권력 강화에 이용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해가 이제 삼자가 일치하는데 조선은 왜 또 거기에 응했냐면 조선은 군사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일본서 어떻게 이제 조선을 움직이게 만들었냐면 그럼 너네가 그 평화 강화를 해가지고 우리하고 잘 지내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 또 한번 칠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살짝 흘렸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겁먹기 시작한 거야. 얘네가 한번 또 쳐들어 우리 끝장이라고. 왜냐면 워낙 그 군사력이 약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건을 내주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고려하는데 첫 번째는 이에야스가 니네 나라의 대장이 좀 잘못했고 그다음에 우리하고 좋게 지내기를 원한다는 편지를 먼저 보내게 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그 왕릉을 파괴했다 그랬잖아요. 왕릉을 파괴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니까 그 파괴한 그 책임자를 잡아서 보내라. 그러니까 찌심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국서 이에야스가 보내라는 거는 뭐 간단하게 위조를 해가지고 보냈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벌써 그걸 해온 지가 1세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기술이 상당히 발달해가지고 그거 만드는 문제가 아닌 거야. 그래서 숨겼어요. 이쪽 이에야스한테는. 두 번째, 왕릉을 파괴한 책임자를 보내니까 보냈어요. 두 사람은. 얘네들이 그 파괴한 그 범죄자라고. 보냈는데 아주 서울까지 이제 끌고 왔어. 와가지고 서울서 그 취재를 하니까 애들이 너무 어려. 임진왜란 때 그 군인이었을 나이가 아니야. 한 놈은 취재를 하니까 자기는 조선에 와본 적도 없다 그러고 또 한 놈은 조선에 온 적은 있는데 부산까지 왔지 서울에 온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가짜라는 걸 알았지만 조선은 뭐 군사력 대학하고 또 침략한다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서 얘네들을 진짜로 그, 받아들이고 이 두 명을 갖다가 저기 처형을 해요. 당고개에서 처형을 하고서 처형했다는 거를 그 선조가 자기 선왕들의 그 왕들한테 보고를 해요. 원수를 다 갚았다고. 그렇게 절차를 형식적으로 마치고서 사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재밌는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그거 이제 내년에 하나 읽을 때 더 자세하게 이제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조선도 다 알면서 그냥 뭐 그 어쩔 수 없이 왕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조치를 이제 취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나중에 박후가 알았어요. 알았지만은 눈 감아줬어요. 니네가 뭐 그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이 있다고 눈 감아줬어요. 예.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네. 아니, 일본에서 도쿠가와 음, 예. 막부라 그러나요? 막부가 일단 친서를 조선에 보냈을 때는 어떤 그래도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거는 그 어떤 걸까요? 독거가 보낸 게 아니고요. 독거 네. 박부는 보낸 적이 없고
독고가 맞고 보낸 것처럼 편지를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찌시마가 보낸 거예요. 음. 찌시마에서. 그럼 독후감에서는 보는 적이 없는 거예요? 보낸 적이 없어요. 없어요. 어. 왜냐하면 독고가는 조선에 사과를 할 아무 이유가 없었다고 자기들이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독고가는 자기가 군대를 한 명도 조선에 보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그다음에 조선을 쳤던 히데요시 쪽을 그 뒤집어 엎고서 정권을 잡은 게 아니에요. 잡았으니까 오히려 조선한테 원수를 갚아줬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생긴 정권이니까 자기네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선을 이제 이용하려고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쯔시마가 중간에 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받아준 거예요. 받아주고서 그거를 자기네가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이용을 결국은 하게 되죠. 끝까지. 그러니까 그 통신사가 어떤 이용 가치가 있었나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왜냐하면은 그 조금 나가면 이제 그것이 나오는데 봐라. 우리 새로운 정권이 세웠는데 다른 나라에서 축하하러 사절까지 보내고 인정해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당성을 획득한 그런 정권이라고 어필을 하는 거예요. 다른 자기네들 내부의 정족들한테. 그래서 그 장군의 지위를 이제 강화를 해 나갑니다. 똑같은 거 예컨대 예컨 전두환이 정권을 잡고 처음에 한 게 뭐예요? 걔가 처음에 한 게 뭐냐면 미국 간 거예요. 미국 가가지고서 레이건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은 거 봐라. 미국이 나 대통령이라고 인정해줬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딱 돌아올 때는 자기는 세계 어디 가도 누구나 다 인정해주는 대통령이라고 나한테 대해서 불만 갖지 말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일본의 수상이 새로 생기면은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든지 미국 가요. 미국이 지금 대장이니까 가가지고서 대통령 가서 사진 찍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외교가 어떤 권력을 강화시키고 정당화하는데 유용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중국서도 황제들이 조선에 사절을 오게끔 하고 공물을 바치게 하고 다른 나라도 가능하면 오게끔 한 이유가 그다음에 자기 생일이나 뭐 등등 전부 오게끔 한 이유가 그런 게 있는 거죠. 봐라, 다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와가지고 바치고 나를 칭송하고 그런다고. 그런 원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이죠? 보이나요? 네. 자, 교토를 떠나서 어, 시각경의 비와코라는 데를 지나가지고 이제 가는 건데 어, 여기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있어요. 여기에 쭉 일본의 관계자들도 동행을 하고 상료를 만들어 가지고서 짐바리가 시베리아에 뻗치도록 가다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구경거리였어요, 당시에는. 자주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때부터 조선에서 사절들이 온다라면 누구나 너도 나도 그걸 보겠다고 구경꾼들이 쫙 늘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이 곳곳에 길을 메웠다. 도로가 널찍하여 잘 닦여진 데다 좌우편에 소나무와 전나무를 줄지어 심어 천리길이 녹음으로 이어졌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본에서 또 신경을 쓴 거예요. 이 조선통신사 이제 사절들이 갈 때는 나중에는 시가게에는 이게 이제 교토가 여기 있고 이게 쭉 나고야로 가는 데인데 보통 다니는 길이 있었는데 새롭게 길을 하나 더 이렇게 잘 다듬어가지고 있던 길을 못 다니게 하고 일반 사람들은 못 다니게 하고서 조선통일사만 통하던 길이 있었어요. 이게 요 시각경에 이게 이제 조선인 가도라는 이름으로 쭉 이어져 왔는데 그 얘기를 그 얘기 시초를 지금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여기쯤에 지금 와 있어요.
여기까지 왔다가 가야 되는데 지금 갈 게 굉장히 머네. 빨리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가서 푸전촌을 지났다. 왼편에 신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이게 모르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 일본 말로 아츠라고 있고 아츠타. 한자가 잘못됐어요. 이 사람이 아츠타란 말을 듣고 어서 그거라고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쓰는 아츠타 무라를 지났다. 그 옆에 신궁이 있었다 하는 얘기는 이 아츠타가 나고야에 있는 유명한 그 신도 신사예요. 아츠타 진구라고 있습니다. 나고야 가면 나고야 시내. 그러니까 당시에는 나고야시가 굉장히 한산했던 얘기가 돼요. 이 사람들이 갈 때는 여기 가니까 이런 마을을 하나 지났다 그랬잖아요. 마을을 지나고 뭐 사람들이 좀 있어다 이 정도인데 지금 이게 그 나고야 시내에 있거든요. 나고야 큰 도시인데 아시타 신궁 이거를 본 거예요. 이거를 보고서 이 신궁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시타 신궁은 신도의 일본 신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궁 셋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요 세 개의 물건이 일본의 천황가를 상징하는 그 신기라고 하는데 요 거울, 그 다음에 요 구슬이 있고 칼이 있어요. 요 세 개의 상징물이 세 군데의 신사에 그 봉안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조금 방수가 바뀌었지만 국내성으로 간 것도 있고 하지만은 요 거울을 그 봉안했던 곳이 이세 신궁이고 이세 진자고 이세 다이진구고 그다음에 요 다마구술 요 구술을 했던 것이 이즈모 다이사라고 저 시마네경에 있는 큰 절이 저기 신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 칼 요거를 어, 모셨던 곳이 여기 이 신사입니다. 아치타 진구. 아치타 진구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빈성에 머물 하마마츠를 이렇게 써서 하마마츠. 그럼 모르죠 어딘지 빈성에 머물렀는데 자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에야스가 머물고 있는 그 준하주로 가겠다고 하직하기에 준하주가 지금 그 중심지가 어디냐면 시즈오카입니다. 시즈오카에 이에야스가 있었어요. 자기 그 은거처입니다. 말하자면 퇴직한 다음에 있었던 곳인데 거기에 이 일본의 관리들이 인사를 간다고 하니까 조선에서 가져온 서계를 이에야스한테 전해주지 않냐고 하니까 이미 전의를 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한테 그 장군직을 물려줬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주면 안 된다고 에도까지 가서 그 아들한테 그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아직까지 이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일본의 쇼군이 이에야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에야스는 이미 아들한테 자리를 물려주고 그 자리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그 하고 있었어요. 딱 이제 쭉 가요. 가면서 이제 뭐 강을 건너고 뭐 어쩌고 하는데 요 강 중에 큰 강이 있어요. 이 강에 얽힌 얘기도 엄청나게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이런 강이 있다는 거, 이 강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기고 굉장히 당시로서는 큰 강이었어요. 크고 건너기 힘들었었는데 뭐 위치가 여기 있는데 후지산이 여기 이제 보이고 자 여기에서 이제 후제다무라에 왔더니 여임집이 이렇게 있었고 절에 투숙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에야스가 머무는 곳이 그 멀지 않으니까 다시 그 국명을 전하겠다고 한다고 이제 그 얘기하니까 이미 자기는 전의를 했으므로 국서를 받을 수 없다. 다시는 마땅히 에도로 바로 가서 세관백 자기 아들 쇼군한테 명을 전하고 돌아올 적에 서로 만나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저 자리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쭉 가는 거예요. 가면서 예, 그 세견지라고 하는데 여기 세견 절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충견사라는 세견지라는 유명한 절이 있는데 이 절이 나중에 조선 통치자들이 항상 그 들렸던 곳이고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라고 칭송을 했던 곳이에요. 이
여기 없네. 나중에 하나 제가 사진을 놓긴 했었는데, 또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세관백 수충. 이게 이제 히데타다라는 그 둘째 쇼군인데, 이 오다와라라고 가나와県하코네를 지나서 여기 있어서, 벌어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착하니까 그 쇼군이 사자를 보내서 문안을 드렸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중국 사람을 만났는데 와서 말하기를 나는 복권 사람인데 이 가정연간에 그 16세기 중반입니다. 중반에 50여 명이 같은 터를 타고 이것에 표류되어 왔습니다. 30여 명은 몇 년 전에 본토로 돌아가고 우리들은 아직 여기서 그대로 살고 있는데 처자가 있고 생활 안정되어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당시에는 그 표류된 사람들도 많고 잡혀온 사람들도 많고 전쟁이 아니라도 외구들도 많고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사는 조선인이나 중국인들이 일본에 많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그 당인 당인 무라라고 당인 정이라고 그랬어요. 도진 맞지, 도진 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습니다. 이런 그 지명을 갖고 있는 그곳이 일본에 여러 곳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갔더니 툼천촌에 점심을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툼천촌이 일본 도쿄에는 시나가와. 일단은 조그만 그 촌이었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점심을 절에서 이제 먹고 그 접대가 좋았다. 여기서부터 관대를 갖추고 정식으로 이제 복장을 갖춘 거예요. 그 에도에 이제 들어가니까 그 도쿄에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그 가마를 타고서 에도에 도착하였다. 여기에 닿기 한 오리쯤 전부터 한 2km 전쯤부터 그 앞뒤에 일본 관리들이 칼을 세우고서 그 인솔했다. 그리고서 행렬을 이뤄가지고서 가마를 호위하고서 쭉 갔다. 이것이 이제 행렬을 이루면서 그 이제 가는 건데 이것이 큰 구경거리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돌했던 사람 놀라서 피했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이거 구경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 다음에 벌써 이 당시에 에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시장하고 사랑과 물산이 웅장하고 번성했다. 그 다음에 외장들의 집이 용마루가 간간히 맞닿아 담장이 연해져 있었는데 이거 뭐냐면 다이묘들이 여기 저택을 전부 줬어요. 짓고서 이제 여기 처자를 줬는데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운하를 파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그 성의 해제까지 세운다는 되는데 이거 뭐냐면 지금 도쿄 역지에 가면은 그 천황이 사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둘레에 그 물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에도를 맨 처음에 만들 때는 전부 땅을 파가지고서 운하를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바닷물을 끌어 들여가지고서 그러니까 다리를 많이 놓고 뭐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공사 중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에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해의 모든 장수의 가족들을 서해라는 거는 저기 일본 그 서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사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서쪽에 있는 장수들, 가족들을 모두 이 에도에 옮겨놓아 마치 볼모로 잡아둔 것 같이 하였는데 가토키야마사의 처자매 어미도 모두 여기에 와 있다가 그 어미는 지난 겨울에 죽고 그 아들 역질로 오병에 죽었다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새로 만든 정권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정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신경을 쓴 것이 뭐냐면 다이묘들이 반란을 못 일으키게 모든 다이묘들한테 명을 내려가지고 에도에 그 자기 가족을 남기게 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자기 지방에 자기 본국하고 에도를 그 번갈아가면서 살게 만들었어요. 1년은 에도에 살고 1년은 자기 영지에 돌아가서 살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는데
때에 오갔던 그 다이묘들의 행렬이에요. 이거를 상킨 고다이라고 하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 반란을 못 일으키게 처자를 에도에 살게 인질로 잡아놓고 그다음에 본인 다이묘들은 자기 그 지방에 있는 자기 본거지하고 그 에도를 번갈아서 1년씩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것이 정권 안정화에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조선과의 외교도 이 새로 생긴 이 막부 정권의 안정화에 이제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도에서 있으면서 단오 때 보니까 그 이날이 되면 먼저 아이들을 곳곳에 모아 이쪽 저쪽에 대전에 돌로 추석전을 마구 벌이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씨름놀이처럼 한다. 그리고 오해는 원군의 장정이 규천을 가리지 않고 창과 칼을 매거나 뭐 하면서 진을 치고 상대하고 서로 싸운다. 그렇게 아주 하루 동안에 죽는 자가 많게는 40여 명이나 되고 그 나머지는 어깨가 잘리고 다리가 베어서 상처를 입고 돌아온 자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은 일본에 이런 놀이가 있습니다. 쯔부떼라고. 쯔부떼가 뭐냐면은 돌로 양편을 양편이 갈라서 가지고서 돌로 서로 치는 거예요. 서로 던져 가지고서. 그런 놀이를 그 쯔부떼라고 이제 하는데 그걸 애도에서 본 거예요. 보고서 야 별게 다 있다고 이제 그 기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날은 이쪽 관리가 와가지고서 얘를 강장에 갔다. 이건 뭐냐면은 이때 이제 비로소 그 쇼군을 만나는 의례 절차를 통보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전부 관대를 이제 갖추고서 의무를 진열하고서 세 사신이 정사, 부사, 서장관이 되죠. 이 세 사람이 가마를 나란히 관백의 궁으로 나아갔다. 지금 에도 성으로 가는 거예요. 에도성. 지금 천황이 살고 있는 그 건물들이죠. 그래서 문에 도착해서 쭉쭉 들어갔더니 뭐 여러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절차들이 있고 그 건물이었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관복을 갖추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좌우에 모신 선 사람이 하나도 없고 뭐 서너 명이 맨발로 말을 전할 따름이었다. 그다음에 쇼군이 앉아 있는 자리를 보니까 비단 보자기를 깔았는데 그 위에 그 우리나라 서기를 올려놓은 다음 예물을 서지 기둥밖에 진열하고서 그다음에 쇼군이 빈 비단 요 하늘을 깔고 그 위에 앉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밑에 이제 도열해서 앉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은 영화를 보시면 이제 아시지만은 의자에 앉지 않고 집에서 항상 다다미에다가 방석을 높은 걸 놓고 그 위에 앉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국서를 전하고 선물을 전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대접을 한 거야. 대접. 이것도 의례 절차에 따라 가지고서 찬을 이제 같이 하는 건데 밥상 올리는데 먼저 관백에 앞에다 놓고 그다음에 사신 앞에다 놓았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관백이 쇼군이 스스로 젓가락을 잡아 음식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음식을 잡아서 먹으라고 이제 권했다.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이게 유명한 얘기인데 그 뒤는 없어요. 없는데 이때는 일본도 상당히 이거를 중시해 가지고서 이 사신들한테 쇼군이 직접 젓가락에 음식을 집어 가지고서 이렇게 먹으라고 입에다 댔대요. 그래가지고 일본서도 많이 인용이 되는 이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술을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도 성을 그다음에 에도 그 시내를 공사하는 엄청난 대규모의 공사를 몇십 년에 걸쳐서 하는데 이 다이묘들한테 부역을 지어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방에서 인력을 끌고 와서 각지에서 물자를 조달해서 이 성을 쌓고 시내를 이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본 거예요. 보고서 좀 기술을 했고요. 그래서 관백의 이름이 수충에 다녔는데 히데타다라고 있습니다. 히데타다. 이 사람이 두 번째 쇼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고 이게 아들 두 번째 쇼군이면서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이쪽 이에야스가 살아있을 때 자기 자리를 물려주고 이 아들이 자리가 굳건하게 되게끔 여러 가지 그 주변에서 뒤에서 이제 역할을 많이 해요.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조선과의 외교 정상화, 이것도 이제 하나가 됩니다. 여기서 뭐 서로 이제 예물을 주고받고 하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에도 박 후에 중요한 인물들에 관한 뭐 얘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에도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의지가 츠시마의 다이묘입니다. 다이묘. 이 츠시마는 조선에서 사절에 보면은 에도까지 전부 인솔해서 왔다가 다시 인솔해서 가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 다이묘가 이제 같이 이제 여행을 하는데 이때 츠시마 다이묘 요시투시라고 이제 읽는데 이 사람의 그 돌병 하나가 배앓이를 며칠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내 병이 낫지 않고 동료에게 수고를 끼치지 않아서 내가 살아서 못 살아 하고서 스스로 배로 자기가 칼로 갈라가지고 죽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는 놀랐다. 이런 얘기를 썼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조선에서 일본 가서 본 아주 놀랄 만한 문화적인 차이예요. 일본 사람들은 이 사무라이 계통 이쪽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배를 갈라서 죽어요. 뭐 죽는 거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독특한 이제 문화가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 보자. 그다음에 아직 에도에 있었어요. 에도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서복이 들어올 적에 반드시 온전한 경서를 가지고 왔을 텐데 한번 보기가 소원이고 서복의 사당은 어느 지방에 있냐 물었더니 이 학교에 대답하는 건 그때 유학자들 얘기하는 거야. 대답이 모아야 말이 분명치 않았다. 다시 현수에게 물었더니 현수가 경서가 서복의 서당에 있었는데 모두 이런 얘기를 하면서 300년 전에 서복의 사당이 난리통에 불타버렸 했는데 터는 지금 기주의 옥녀산에 있습니다. 9만 호인데 이게 와카야마 현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진시황이 중국의 진시황이 그 불삭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신하 중에 충신 몇 명을 각지로 보냈다 그랬잖아요. 동남 동료를 데리고서. 그 중에 서복이라는 사람이 자원을 했어요. 자기 일본에 있다고 하니까 가서 불삭을 구해 오겠다고. 그게 BC 뭐 210년인가 먼저 그때 되는데 실제로 서복이 일본에 건너왔대요. 와가지고서 불사하고 구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와서 일본에 정착을 해버렸어요. 그 정착을 한 데가 그 와카야마 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와카야마 현에 구만호 지역에 가면은 이 사당이 있어요. 사당이. 여기 보면 서복 공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사당이 있고 여기 안에 공원이 있고 이 사람의 동상이 여기저기 서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때의 이야기가 전승처럼 이렇게 내려져 와서 여기 일종의 그 지역의 민속 신앙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국서에 이제 그 답서를 보내니까 와서 고맙다고 다시 또 해답 국서를 이제 보내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럴 때 해답 국서가
뭐 어쨌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복잡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왜 이런 인을 썼는지.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인데 그 미나모토는 히데타다라고 썼잖아요. 요것도 이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성이 도쿠가인데 전부 그 뿌리가 요 성입니다. 일반 요 성. 요 성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전부 천황의 가족들이에요. 가족. 천황의 일족이에요. 천황은 성이 없는데 아들들을 많이 낳았을 때 밖으로 내보내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성을 줬는데 그 성 중에 하나가 미나모토예요. 거기서 또 갈라져 나온 것이 도쿠가와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는 이 성을 쓸 때는 뭐냐면 일본의 황족의 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뜻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은 선물이 주로 이런 거예요. 그 은하고 검, 이 칼. 이것을 미국에 그 선물로 많이 줬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자기네들은 그 값진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특히 이 칼 만드는 기술은 뭐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당시에. 중국에서 이렇게 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재현하기가 힘들 정도의 그 아주 그 질이 좋은 검들을 많이 만드는데, 그래서 검들 중에는 국보가 여러 개 있어요, 일본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화가 이루어졌으니까, 화평 관계가 이루어졌으니까, 그, 앞으로 무슨 우리가 양국 사이에 그 원한이 있겠냐.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에 먼저 국세에 전례 잘못을 거쳤다고, 그, 하지 않으니까.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의 그 자기각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사절이 가서 한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요 강화가 되었다. 양 나라의 관계가 정상화가 되었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세한 문제에 이제 그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사절들이. 왜냐하면 회담 및 세환 사잖아요. 그러니까 회담의 일은 이미 편지를 전달하고 편지를 받고 선물을 전달하고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 일은 끝난 거야. 끝났는데 두 번째 그 자기네들 의무인 이 조선 납치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세환의 임무는 남아 있는 거죠. 이때부터는 돌아가는 길에 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이제 쭉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 포로도를 조선 사람들을 모아서 보내는데 도움을 주라고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에야스예요. 아까 시즈오카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에야스예요. 이에야스한테 그 이제 그 여쭤갖고 부탁을 해갖고 이에야스가 명령을 하게끔 해달라고 이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답서가 받은 그런데 답서가 조선 국왕 전하에게 답서를 올립니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국교를 이제 맺었고 그 다음에 그 신의로서 관계를 돈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신자가 앞으로 이 신을 그 핵심에 놓고서 양국 간의 화평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어,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예물에 관한 얘기가 있고요. 근데 가는 길에, 그 이에야스가 뜻을 전하기를 뭐냐면, 요 가마쿠라, 겸장초래니까 뭐,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가마쿠라에 한번 들려서 구경을 하라고 권했어요. 그러니까 조선 사실들이, 돌아가면서 약간 그 밑으로 내려가서 가마쿠라 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근데 가마쿠라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조그만 도시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 신궁, 신도 신사가 있고, 쓰러워놓고 하치만구라고 이제 신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절들이 많은데, 저번에 얘기했던 5개의 오산이라고 하죠. 오산. 5개 큰 절, 임자 중에 큰 절이 가마쿠라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대불이 하나 있습니다. 큰 대불이. 그걸 전부 구경했어요, 사람들이. 자, 이게 가마쿠라 대불이고, 가마쿠라 다이부치. 굉장히 커요. 가서 이제 보면 더 엄청나게 큰데, 그 다음에 이게 신도 그 신사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신도 신사예요. 제 첫 번째 그, 어, 그 무사 정권인 가마쿠라 바크 후에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그 신사입니다. 이것도 하찌만구예요. 츠루마노코 하찌만구. 하찌만이 그 일본 무사들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유명한 절들은 이제 구경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근데 관광 가서 시간이 없으면 가장 좋은 데가 가마쿠라 가는 거예요. 가마쿠라 가서 하루만 보내면은 그 만족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후지산. 후지산에 가는 이제 언급들도 굉장히 많은데, 후지산이 일본 요 당시에는 그 심볼이었어요, 심볼. 그래가지고 후지산이 그 인상적인 이제 사진이죠. 그 날씨가 좋으면 그 끝까지 이제 그 눈이 덮인 것이 이제 보이곤 하는데,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앞으로 쭉 나오는 조선의 사신들이 다들 뭐 여기 한마디씩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지나가죠. 세겐지라는 절이 있는데, 이 절이 상당히 명승지라고 이제 이름이 나 있어서 지금 가보시면은 조금 달라요. 지금 뒤에 고속도로가 지나가가지고 완전히 망쳐놨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앞에 바다가 있어가지고, 자, 그 언젠가 시간이 되면 같이 한번 구경을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겐지에 가면은 그 안에 절에 그 뭐 본당 뭐 이런데 조선 사신들이 그 남긴 글들을 액자에 놓아가지고 쫙 걸어놨어요. 굉장히 많이. 아주 보물처럼 여기고 있는데, 그, 이제, 뭐 200년 이상 걸쳐가지고 이렇던 이제 교류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다가 이에야스를 만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야스. 현재 시조가 역에서 뭐 조금만 걸어가면 그 성이 있어요. 그 성에서 이제 이에야스가 은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만났던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받았는데, 그 금장, 갑옷하고 진검, 검이 항상 들어가죠. 검하고 이 은, 이걸 이제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에야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 그 사신들이 포로들을 모아서 데려가게끔 하는데 도움을 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조선인 포로들을 이제 갈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야스한테서 이제 그 힘을 이제 받았다 하는 거죠. 그 이에야스가 말하기를 포로들을 일체 세안하고 만약 돌아가기를 원하는데도 엉려하는 주인이 있으면 죄를 주라 라고 이에야스가 명령을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포로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얘기가 포로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그 지명들인데 요시다 지금도 있습니다. 가면은 그 조선 통신사가 지나갔고 옛날에 교통 요지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전시하는 조그만 박물관들도 있고 여기에서 도착하니까 포로 2명이 도망쳐 왔다. 그 주인이 사람을 보내 여기까지 뒤따라왔으므로 역관을 시켜 원풍에게 통기하였다. 원풍이 꾸짖으니까 어디 가서 잡으려 하느냐 하니까 아무 말 없이 물러갔다. 이게 보통 같으면 안 내주죠. 왜냐하면 조선 포로들이 전부 자기네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 신분적으로는 그 노비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외, 주인이 되는 외라고
그 조선에서는 표기를 이제 이 사절들이 하는데 도망가니까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못 들어가게 한 거죠. 그다음에 뭐 그런 얘기가 쭉 있습니다. 표를 여기저기서 찾아가지고 이제 보내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교토 이제 가까이 히코네라는 유명한 성이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예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 전라도 수영 사람이 임진년 난리 초에 이게 1592년에 포로가 돼서 와서 이게 오각기시인데 이게 오각기가 좀 떨어져 있어요. 나고야하고 히코네하고 중간쯤에 있었는데 올 3월에 어떤 사람과 싸움질하여 칼로 사람 하나 팔 하나를 찔러 뭐 어쩌고 해가지고서 옥에 가다 굶어 죽게 되었는데 어떤 웬 친구가 하나 계속 음식을 주어 먹게 주어 여태가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선 사신들이 어떻게 해가지고서 그 사람을 데려오게 했다. 그래서 조선에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토에 있었는데, 그, 여기에서 세안된 그 모은 조선 그 포로가 100여 명이가 되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포로로 진주 선비 조한벽은,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진주 선비 조한벽을 이제 만난 거죠. 그 유문일통을 초야 세안하게 하였다. 요건 이 사람들이 지심하여서 계속 명나라한테 진공을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복잡한 얘기예요.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건너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토에 있으면서 오사카에서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서 이 포로도를 이제 들고 가고 해야 되니까 배도 뭐 좀 징발을 하고 수리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글을 내보내서 포로들을 온갖 방법 불러 모아 일행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게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본의 협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포로를 이제 모으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교토에 있었는데 포로 은진, 충청도인가요? 충청남도 은진, 선비, 김진생이 포로 사족들이 연명으로 슬픈 사정을 호소한 편지를 갖고 사치마로부터 와서 말하기를 처자를 버리고 죽음을 엎고 나와서 이제 요양을 거쳐 2달 만에 여기까지 도착하였습니다. 한 얘기를. 이 사치마가 어디냐면 규슈의 맨 남쪽에 있는 가고시마 있죠. 가고시마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잡혀갔던 조선의 포로들이 조선의 사신이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자기네들도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막 연락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아주 눈물겨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달 동안 걸쳐가지고 왔다. 처자를 버리고 왔다. 이 얘기 뭐냐면, 이 처자라는 게 대부분 이거는 일본인 처자. 그래서 시간도 꽤 되고 어쩌고해가지고서 와가지고 일본인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애도 낳고 했는데 버리고라도 자기는 고국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일본에 와 있는 동안에 무기를 샀어요, 무기. 이 검을 100자루를 사고,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요 조총을 샀다 그랬잖아요, 조총. 요 총이죠, 총. 요걸, 개변촌이 뭐냐면 사카이를 이렇게 쓴 거예요, 사카이. 저번에 두 번이나 봤던 중요했던 도시, 사카이가 이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상업의 중심지. 여기 가가지고 조총을 사가지고서 오라고 했다. 근데 보통 때 같으면은 이 무기를 사게끔 일본에서 허락을 하지 않을 텐데, 특별한 지금 관계가 지금 형성이 되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300자루를 사게 됩니다. 음,
어서 그런데 이제 하나의 이제 포로를 모는데 좀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포로인들이 모두 젊을 적에 돌아와서 벌써 시간이 벌써 한 9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장가 들고 여전히 시집 가고 뭐 자식 낳고 살림한 지 벌써 10년이 된다. 1592년에 잡혀왔다면은 8년, 7년, 15년 됐잖아요. 15년. 꽤 됐죠, 벌써. 벌써 이미 일본에 와서 정착해 있는 사람들 많아서 소화기가 왔다. 근데 그래서 보니까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 그렇지만 조선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그 포로들이 많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토를 떠났어요. 그래서 쭉 해가지고서 오사카에서 이제 절에서 머물고, 조총 500절을 샀네. 500절. 엄청나게 많이 샀네. 근데 이거를 보통 때 같으면 안 팔지만은 특별히 이제 허락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사카부터는 배로 가잖아요. 배로 가는데 여기서는 차츰차츰 그 포로들이 모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세관인이 탈 배도 어, 임대해야 되는데 아직 못해서 뭐 곤란하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격군 한 사람이 도주하다가 잡혔다. 이건 뭐냐면 조선에 그 격군이 이제 도망갔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 이 오사카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 밤이라고 했죠. 밤. 이때 어떤 남자 하나가 폭우에 갈대밭 속에서 달려나와서 부르짖기를 나는 조선 사람이요. 돌아가는 배 태워주십시오. 하므로 배를 멈춰 태워주었다. 그는 전라도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주인이 너 보내려 하지 않으므로 도망쳐 나와서 여기서 이 갈대밭에서 계속 숨어 있다가 조선 이 배가 지나갈 때를 이제 기다렸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전부들 뭐 돌아가기로 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안 놔주니까 이런 이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이 사람들에게 운명이 굉장히 비참해요. 뭐 아무 죄도 없이 잡혀가지고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죽은 사람도 많고. 또 한 여인은 그 주인에게 울며 호소했더니 그 주인이 놓아줌으로 곧 몸을 빠져서 달려나왔다. 그 결혼한 거죠. 남편인 외에는 나쁜 사람이었다. 그 칼을 어루만지면서 놓아주지 않으라 하므로 이 일본 관리가 그 타일이니까 물러갔다. 한 여인은 그의 남편이 누워보내려 하지 않자 그 여인은 가지 않을 것처럼 하고는 그 남성에게 속여 말하기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기 남편 속인 다음에 그 다음에 소양에 뛰어 들어가서 대양 그때 올라탔다. 남편이 밑에 따라오지 못했다. 그래서 조선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남녀 수십 명이 갈대밭에 속에서 나 울고 부러지면서 모 배에 오르게 하였다. 그러니까 그때 광경을 한번 눈에 생각해 보면은 이게 뭐 엄청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뭐 막 도망 나오고 뭐 갈대 속에 숨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돌아가려고 애썼던 그런 그 전경들이 이제 보입니다. 경상도 울산 등지에 사람 40여 명이 자기들 그때 배 한 척을 얻어가지고서 미국을 싣고 그 술은 꼭 갖고 다녔 술은 동에 가득 채워가지고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따라왔다. 이게 종실이라 했어요, 종실. 왕족도 잡혀온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오려고 하다가 돌아가 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세안선에 그 조선 포로를 실은 배가 8척하고 일시에 바다로 떠나겠다. 만약에 벌써 먼 거예요. 8척을 두고서 쭉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그 장소에 이제 머무르고서 여기로서 지나서 여기로 지나가서 이렇게 갔다. 나중에 이 지도에 다 표시하시고 그다음에 어디 위치에 있고 그다음에 요새 뭐 하도 사진들이 많으니까 구글에서 찾아가서 사진 이렇게 딱 얹어놓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은 이 그림처럼 다 장소들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창성으로부터 이 고쿠라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게 잘 이제 모르는데 그냥 이것만 하면은 이 규슈의 맨 꼭대기 그 동쪽 끝에 있는 곳입니다. 이제 고쿠라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하고서 뭐 어떻게 포로들을 들여오려고 하는 그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포로인 남녀 40명을 이제 보내왔다. 결국은. 근데 거기에는 치유를 시켜 포로인 사족 양반의 나대남 등 두 사람을 대동하고 그 일로 가서 불러 모으게 해서 그중에서 한 40여 명을 데리고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방관은 그 포로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좀 뭐 이런 그 노력을 했고 뭐 감축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포로들은 자기네들의 재산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뺏기려고 이제 했던 거죠. 요 하카타인데요. 하카타가 이제 그 시족 저기 후쿠오카인데 여기에 있으면서 포로인 200여 명을 모아 보내려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어떤 다이메들은 협력을 하고 어떤 다이메들은 협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카타에서 구로다인데 구로다 나가마사가 그 포로들을 모아서 이제 보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구로다 나가마사는 임진왜란때 황해도에 황해도를 점령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 나고야가 히데요시가 조선을 칠 때 기지를 삼았던 곳인데 그때는 거기에 15만 명의 군대가 준수하고 있었으니까 엄청난 아주 복잡되는 곳이었었는데 전쟁이 끝나고서 보니까 이전에 인가가 겨우 10여 호밖에 안 되었다. 옛날에는 마을이 매우 번성하고 물산이 풍부하였으나 이 세잔하고 이가 진짜 변했다. 이런 세월의 흐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고야에서 그, 그 군사의 기지였던 곳, 임진왜란 때,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또 더 조선 포로들을 찾아냈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쭉 갔다. 다른 곳에서부터 이제 포로들이 도착을 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끼에 도착하고 여기에서도 또 이제 포로들을 잡고 근데 여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히라도가 나고야에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좀 떨어져 있는데 그 여기에 격군 수복의 어미가 이 격군 수복이 조선 사신들의 배를 놓아줬던 그 격군인데 이 사람이 어미가 임진년 날릴 때 포로가 되어 간 것은 모른 지 지금 16년이 됐는데 그 어미가 마침 이 섬에 있었다. 우연히 상봉하에 모자가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다. 자기가 엄마를 만난 거예요. 이끼라는 섬에서. 이끼가 나고야하고 츠시마의 가운데 있는 바다 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거기서 자기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가 포로로 잡혔었는데 그들을 같이 배에 태워서 돌아왔다. 대마도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또 여기에서 이런 사람들이 포로들 더 모으고 뭐 저쪽으로 이제 해가지고서 점점점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1418명을 모아서 부산으로 돌아왔다. 하지만은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이에야스의 명령이 있었지만은 주인들이 앞을 다투어 일본의 주인 조선 포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서로 숨겨서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였고 또한 포로인들도 머물러 사는 것을 천히 여겨 돌아오려 하는 자가 적었다. 지금 세환에 오는 수는 9마리 소 가운데 털 한 개 뽑는
정도도 못 되니, 이건 아주, 끼말이 문구 정해진 말이에요, 그냥. 이 쪼꼬미 달 때 쓰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실제로 포로들 중에는 그 스스로 원하지 않아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가족이 이미 있거나, 그 다음에 어떤 나중에 소문이 들리냐 하면 조선에 갔더니 아무도 그 자기네들을 돌보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이상하게 여기고 뭐 죄인시 취급한다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들어서 안 가려고 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잘 불어가지고 전부 배를 끌고서 그 부산에 도착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도착해서 금방 잘 돌아왔다는 장계를 서울로 올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찾으셔가지고 여기다 이제 청구했다는 그 리스트입니다. 예, 생사 여의길이고 이 경성 쭉 있고 요때는 상사가 이제 있으면 이 사람들 이렇게 자기의 뭐냐면 서번트 같은 사람들이나 친족들을 들고 갔어요. 그다음에 군관 6명. 부사가 경성. 이 사람은 이제 해사록을 쓴 사람. 그 종사관이 정호관. 요 세 사람이 삼사라고 해가지고서 사절의 핵심 멤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포함된 거는 자제 이론. 자제는 뭐냐면 자기 친척들을 들고 다녔어요. 세상 구경시켜준다고 젊은 애들을. 군관, 역관, 일본어 통역관이죠. 그 다음에 의사, 의원, 경남은 해야 되니까 학관. 이것도 그 외학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일본 학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화원을 꼭 화원, 그림 화가를. 나중에 화가들이 많은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일본에 남긴 그 그림들이 상당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붓글씨 잘 쓰는 사람들 들고 와가지고서 역할을 하게 하고, 뭐 등등, 취적, 이 행렬을 이뤄서 갈 때, 음악도 연주를 합니다. 소동, 심부름 시킨 애들을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소동을, 취수, 나팔, 즉시가 나장,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소동, 돈, 취수, 나장, 사공, 격군이 100명, 사공, 그 다음에 격군이 80명. 그렇게 하고서 이제 격군이 이제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전체 인원이 이제 뭐 400명 넘게, 어떤 또 500명 넘게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50명 정도를 들고 왔으니까 엄청나게 들고 온 거죠. 근데 이 노력은 계속합니다. 세월이 지나가도 1630년대까지 해요. 하다가 이제 너무 이제 50년대도 하나 뭐 그러다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한 50년 정도 지나가니까 뭐 거의 그것도 이제 유명 무실해지게 됩니다. 근데 포로로 이제 많이 잡혀가가지고 네, 시간이 많이 이제 경과한 거잖아요. 세안을 네. 하려고 해도 거기 뭐 적응한 사람도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거기서 보니까 뭐 종실도 있고 그랬는데 거기서 했던 역할들이 대부분 뭐 이렇게 일만 하는 건지 종실 그런 분들은 가서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포로로 잡혀가신 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조선의 신분은 일단 가면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아무 관계 없어요. 관계가 없고 일본 사람들이 뭐 양반이고 무슨 평민이고 관계 없어요. 관계 없고 이제 전부 자기 재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재산. 재산의 효용 가치만을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글을 좀 하고 그다음에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 좀 대우를 해줬어요. 그 중에 강항처럼 아주 글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은 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 가지 대우도 해주고 뭔가 그 사람들로부터 뭔가 얻으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우를 받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본인이 원하면은 조선으로 돌아가게끔 도와줬어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믿었습니다. 믿었고, 나머지는 뭐 열심히 충성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똑똑하고 그러니까, 이쪽 다이묘가 이제 상사 8건이 있어요. 다이묘가 사무라이 신분을 준 사람들도 꽤 있어요. 사무라이. 그러니까 지배 계급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 사무라이가 돼가지고 자기 주군을 이제 숨기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선생 노릇하는 사람도 있고 유학 선생 노릇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보디가드 역할을 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 다이묘 정부의 중요한 관직을 맡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승려가 된 사람도 있어요. 승려가 될 자질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승려가 일본은 지위가 높았잖아요. 그래서 승려를 큰 절에 보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다시 들고 와서 자기 다이묘 절에 주지를 시킨 그런 예도 있어요. 가토 기요마사의 절이 있는데 그 절은 뭐냐면 가토 기요마사가 구마모토였는데 악질이었잖아요. 짐진들한테 악질이었는데 굉장히 힘이 있는 다이묘였어요. 다이묘였는데 이 사람이 잡아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소년이 똑똑하니까 얘를 교토로 보내가지고서 본사에서 교육을 시켰어요. 1년 중인데. 그래서 나중에 데려와서 승려대다가 가토케마사의 절, 묘호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주지가 되죠. 주지. 그래가지고서 다이묘가의 절의 주지니까 이제 막강한 원리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주지가 니찌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니찌요 스님이 조선 사신이 오는 걸 알고 어떻게 해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서 한국에 있는 조선에 자기 아버지하고 편지를 주고받아요. 그래가지고서 아버지한테서 편지 가고 자기도 편지를 해가지고서 뭐 절절한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고 그런데 돌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다이묘가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못 돌아가고 편지만 좀 남겨 있고 세상을 떴는데 구멍못에 있어요. 구멍못에 제가 이번에 한국 갔다가 일본 와가지고 그 절에 가가지고 천지들을 촬영하기로 했어요. 아주 저도 아침에 읽었을 때 그게 어렵지만 아주 감동받았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그리고 어떤 집안은 엄청나게 충성을 바쳐가지고 이게 이제 사가갱인데 사가 후쿠오카에서 이렇게 몰려돼 있는 나베시마라는 나베시마계의 상급 사무라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 주군이 세상을 떴을 때 자기들 배를 갈아서 죽었죠. 충성을 보이려고. 성이 홍씨예요, 홍씨. 그리고 자기 자식들한테 이 나베시마계한테 충성을 바치라고 했어요. 근데 후손들이 아직까지 홍씨 성을 쭉 갖고 있는데 지금 1900년대가 들어가지고 한국에는 홍씨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뿌리를 찾아가지고서 지금 결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 스토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름 없이 이제 사라졌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불행한 케이스는 해외로, 노예로 팔려간 사람도 많아요, 노예로. 근데 그 작업을 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조선에 있던 신분은 무효예요. 아무 관계 없어요. 이때 이 사람들이 거기서 따온 신분은 자기네들이 뭐 운이 좋거나 아니면 자기의 힘으로 조금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뭐 그냥 보통. 그다음에 일본은 다행히 노베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있었어도 좀 달라요, 조선하고는. 그래도 그렇게 조선처럼 이렇게 구박받고는 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더 재밌는 건 그 노기 마레스케라고 그 메이지 때 그 메이지 천황 때 그 군대의 그 가장 중요한 그 지휘관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은 그 메이지 천황이 죽었을 때 자기도 배를 갈라 죽었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와이프도 같이 죽지 않아도 둘이 죽었어. 근데 그 사람도 조선인 포로의 후예예요. 12대. 그것도 그 저쪽에 그 야마구치 갱에 이와군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 가면은 이카와 몬조관이라고 있어요. 그 아주 악질적인 그 다이면이었는데 걔는 그 코를 베고서 영수증을 받았잖아요. 영수증에 걔가 기록을 세웠는데 14,200개인가짜리 영수증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놈은. 그때 잡혀간 포로인데 그 사람의 후예가 나중에 메이지 때 가장 중요한 그 군인 지휘관이 된 거예요. 노기 마르스케. 그것도 지금 역사학자들이 이제 뒤져가지고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엄청난 스토리가 많은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스토리가 좀 다양해져요. 왜냐하면 어릴 때 아주 자기 고국에 대한 그 기억도 아물아물한 데다가 이미 와서 한 15년, 20년 전이니까 성인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자기 가족이 있으면 이게 또 이제 그 움직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조선 사신들이, 어? 그렇지 않아도 그 왜 잡혀왔을까 하고, 별로 좋게 안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그 별로 그렇게 뭐, 그렇다고 하면서 그 아주 부정적인 코멘트 하는 사진들도 있었고, 필름들이 다 있어요. 지금 저기 우리 남북의 이산가족하고 음, 왠지 오버랩되면서 그 음, 우리 삶의 스토리가 많이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그 일본에서 지금 한일 외교 문제 중에서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가 그 납치 문제잖아요. 음, 이것은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이 사람들은 그게 엄청나게 많이 그 외교적으로도 이렇게 관건이 되지만 심정적으로도 아마 이런 기억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렸을 때 잡혀간 그 여코타 메구미라고 하는 아버지 어머니는 일생을 그걸 바쳤어요. 이게 중학교 때 잡혀가지고 그래가 이제 북한에 갔는데 그때 그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지금 사망했다고.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그 북한의 고위 관리직의 연인이 됐다. 뭐 이런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현재도 이렇게 오버랩 되네요. 이건 이제 일부 그거는 부모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뭐 그건 평생 못 있겠죠. 못 듣고 노력을 하는데 그 조선에서는 부모들이 애를 데려오려고 노력했다는 그 기록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지만은 특히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이미 잡혀갔다 하면은 그 양반들은 그 안 돌아와요 다시. 그 이상한 그 가치 체계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 사람들이 많아갖고 그런 현상도 두드러지고. 근데 앞으로 이제 좀 더 보면은 재밌겠지만은 일단은 선조는 국왕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뭐 그렇게 됐다고 일단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많이 데려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사실. 그 충성심이 약하기 때문에 잡혀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돌봐줄 가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돌아오면은 먹을 것도 주고 뭐 죽어도 그러니까 왜 주냐고. 그놈들 충성심이 약해가지고 다 잡혀간 거라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적도 있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여러 가지 생각해 주는 이제 케이스인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각 개인의 스토리를 많이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각 개인화 시켜야죠. 그래가지고
그걸 모아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림이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냥 뭉뚱 그려가지고 얘기해가지고는 뭐 이게 잘 파악이 안 되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계속 집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록을 보면은 잡혀갔다가 뭐 공을 받고 해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 이제 기록 이런 걸 보면은 거기에도 나오는데, 잡혀갔을 때 맨 처음에 포로들이 가가지고 완전히 뭐 허드렛 애들하고 뭐 거의 노예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밤마다 강가에 나와서 밤마다 다리에 나와서 모여 앉아가지고 노래 부르고, 달 밝으면 달 쳐다보고 울고 뭐 이런다는 그 기록들도 있어요. 맨 처음에 가가지고 굉장히 고생하고 엄청나게 이제 고통 속에서 뭐 망향했겠죠. 뭐 그런 걸 그렸겠죠. 이번에도 너무 재미가 네. 있었는데요. 네. 오늘 이 해사록이 전쟁이 끝나고 시간이 좀 지나다 네. 보니까 네. 저번에 읽었던 기록이랑 다르게 하여튼 저도 왜 이렇게 지금 이럴 때인가 싶을 정도로 술을 계속 드시고 계신 것도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 이 동네에 이런 뭐 야사 같은 얘기도 또 기록이 되고, 그리고 길마다 이제 너무 화려하게 묘사가 되고 있어서 이게 요 길의 특징이었을 수도 있겠다. 아까 강의 들으면서 생각도 했고요. 뭐 엄청나게 지금 경제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사회가 되게 튼튼한 느낌을 지금 우리 시대에 뭐 저도 받았는데, 그러니까 경섬이라고 하는 이 기록자는 좀 당황한 것 같지는 않지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또 하실 법도 한데, 전후에 뭐 한반도나 뭐 전란 복구가 된 주변 상황이랑 비춰보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느낌을 제가 기대를 했었는데 없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놀이, 아까 애들도 그러고 논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도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된 것 같아서, 이번에 해사록에서는 풍속하고 오히려 지난번에 이현숙 선생님께서 타자 인식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런 것도 저는 보게 됐는데요. 조금 더 뭐 거리감을 갖고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풍경들이 되게 많이 기록이 돼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우선 첫째 술 먹는 거는 저도 이제 좀 연구를 좀 해보고 싶은 주제인데, 뭐 했다 하면 술이고 앉았다 하면 술이에요, 아침부터. 근데 이 사실들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걸어서 가면서 들리잖아요. 거기 이제 글에도 보면 매일 술이잖아요. 아침도 술, 저녁도 술. 하루에 두세 번은 뭐. 근데 이게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사족들, 남성들이 다 그랬어요. 더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는 일기를 보면 이제 가장 잘 알 수 있는데, 일기. 어떤 술을 매일 먹어도 일기를 꼬박꼬박 잘 쓴 사람들이 있는데, 아침부터 뭘 먹었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때 뭐 했는지 매일 술판에 매일. 그러니까 그때 양반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는 걔는 노동을 안 하잖아요. 일단은 자기가 돈을 벌려고 노동을 안 해요. 그다음에 이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야.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가지고 그 단체의 힘으로 자기네들의 권익을 이제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관리들까지 이제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는데, 그 친목을 다지고 자기네들이 뭐하고 하는 거는 전부 술이에요, 술. 그래서 제가 안동 갔을 때도 거기 있는 종갓집 가면은 종갓집에서 며느리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의무가 두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뭐냐겠어요. 첫 번째는 제사예요, 제사. 조장, 제사. 그 다음에 손님 접대, 손님 접대.
소녀 때는 생명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들이 또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이 사람들 시간이 많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럼 그거를 극진히 약간 대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술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문화가 이제 쭉 가는 거죠. 쭉 가는데, 이제 그것이 일본하고 이제 대조적이고, 두 번째 상업은 그 나라의 일반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상업이라고 생각해요. 상업. 상업은 한 나라에서는 억압을 하려고 이제 그렇고, 다른 한 나라에서는 이걸 진흥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라는 것이 그 지배자들의 이익이에요, 이익. 지배자들의 이익이 합치하는가 안 하는가. 일본은 그 지배자가 사무라이잖아요. 사무라이인데, 사무라이가 힘이 세려면은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같이 싸우는 군대가 있어야 되고, 인간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인간이 싸울 때 뭐가 필요하냐면, 무슨 먹을 게 있어야 돼요, 먹을 게. 더 잘 먹을수록 더 힘나게 잘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게 좋은 무기예요, 무기. 좋은 무기. 이 세 가지만 갖추면은 자기가 적을 이길 수가 있고 권력을 더 증진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군량을 확보하고 이 좋은 무기를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상인들이에요, 상인. 왜냐하면 일본이 한 20개, 30개, 50개나 막 쪼개져 있잖아요. 그럼 자기 안에서, 자기 나라 안에서, 조그만 나라 안에서 식량을 짜고 구하고 하다가 모자르면 다른 데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다른 데서 어떻게 가져와요? 다른 데서 안 줘요. 요거를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상인이요. 그다음에 사카이에서 조총을 판다 그랬잖아요. 그 성능인 조총을 입수할 수 있는 거는 다 돈이에요. 돈 가져가는 건데, 그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상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라이 집단들은 이 상인들하고 결탁을 해요, 결탁. 그래서 보호를 하고 어떻게든지 힘센 상인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이제 그게 계속 갑니다. 에도 시대 때 말기까지. 근데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상인들이 힘이 세져가지고 도요타니 미쯔비시니 이런 게 다 벌써 에도 시대 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도시들이 발전하고 성업이 활동하니까 배들이 많고 물건을 채워야 되니까 창고를 짓고 그다음에 돈이 융통성이 있으니까 뭐 장식도 그럴 거 아니에요. 옷도 잘 입고. 그래서 일단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 가면 맨날 놀란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번성하냐요. 얘네 같은 오랑캐가 이렇게 번성하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오랑캐라는 생각하고 실제 가다 보니까 물질 생활의 번성함하고 이게 안 맞아가지고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아요.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18세기까지도 계속 가요. 18세기까지도. 근데 조선이 기본적으로 상업을 억압했어요. 왜냐하면 양반들이 자기네들의 지위를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시한 게 땅이에요, 땅. 땅. 근데 땅을 경작할 수 있는 노비가 필요한 거야. 공짜 노동력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상인들이에요, 상인. 상인들하고 부에 대해서 경쟁을 하면은 자기는 이길 수가 없다요. 맨날 술이나 먹고 있는데 무슨 장사예요. 그 장사는 자기네들이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든지 이 상인들이 부를 축적 못하게 상인들이 발전하지 못하게끔 어떻게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조선 500년의 역사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상업을 진작시키는 것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요. 인간이 욕심을 버려야지. 어? 인간이 어떻게 물질적인 데 이렇게 탐욕을 버리냐고. 어?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언설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조선이 가난했어요. 굉장히.
인간들이 가난하면은 그 권력은 오래가요. 엄청나게 오래갑니다. 그 독재가 가능한 거는 가난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잘 사는 나라 사람들 교육받은 데는 독재가 안 돼. 불가능해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그 양반 계급들이 상업을 억압했기 때문에, 억압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500년 이상의 그 권세를 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조선 사신들이 일본에 갔을 때 그 딱 눈을 보고서 느낀 것 중에 그 하나가, 이거 왠지 화를 내요. 왜 이렇게 오랑캐 이 떼놈들이 왜 놈들이 잘 사냐고. 그러다가 나중에 고민을 하는 게 얘는 왜 그렇지 하면서. 아무튼 그래서 지금 시간이 조금 더 지나긴 했는데요. 네. 그 질문이 더 많으시겠지만 드디어 이제 12월 10일 일요일 날 허남 선생님이 서울에 왕림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까지 앞에 오늘 포함해서 질문 못 하신 거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강의도 해주시고 끝나고 저희 밥 먹고 질의응답시간이 또 있는데 좀 차담을 나누는 시간을 활용해서 그때 못했던 이야기들 두루두루 소감이랑 질문 네. 나누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반가운 얼굴을 뵙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예, 그러면 12월 10날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